가볼게요. 자, 공통수학 1 같은 경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했던 내용들이라도 기억이 생생하진 않을 거야. 왜냐면 그 가장 중학교 때 강력하다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너희들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자, 일단 보면 다항식이라는 단원이라고 있고 그 안에 다항식의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고 맞지? 일단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면은 아까 쌤이 말했듯이 사이즈가 벌크업된 그러한 다항식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근데 곱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곱셈 공식들이 등장했었지 맞지? 근데 사칙 연산 중에 이악 물고 외면했던 나누기가 등장하겠지? 근데 뭐 중학교 때 나누기를 안 한 건 아니야. 인수분해라는 형태로 너야 나누어 떨어지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었지. 근데 이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다항식의 나눗셈도 진행을 했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다항식의 연산을 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뭐야? 항등식이잖아. 맞지?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두 식을 사칙 연산하여 결과를 그 과정을 뚜렷하게 만들어 놓고 결과를 물어보는 게 소단원 1단원이었다면 결과를 뚜렷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을 물어보는 게 2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지? 근데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나눗셈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그 나누는 식에다가 목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잖아. 그 중에서 나머지만을 알아내고 싶은 걸 나머지 정리라고 하지. 근데 그 중에서 나머지가 0이 될 때 인수분해라고 하고 나머지가 0이 될 때 다항식의 나눗셈을 인수정리식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이제 그러한 인수분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인수분해인데 여기에서는 여러 문자가 섞여 있는 인수분해식이 등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인데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복소수라는 새로운 수 개념 단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i라는 존재가 나오시고요. 맞지? i라는 존재가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 게 말이 되나? 어떻게 그런 게 구현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데 그럼 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현실에서도 마이너스라는 존재는 없다.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가정된 숫자다. 근데 가정되면 그 개념을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편리하기 때문에 애초에 마이너스란 존재가 가정된 것이다. 맞지? 그래서 허수 단위도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한 수 단위, 파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이런 허수가 i가 있는데 i를 적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뭐 이런 방법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고 근데 쌤이 간절히 말한 건 이건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일단 솔직히 말해서 일단 그 알파벳 i랑 헷갈리시고요. 맞지? 또 없어 보여. 알았죠? 둘 중 하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 겉멋이야. 금방지기 말이야. 그냥 강시 이렇게 손 내밀고 있는 그 유령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i의 첫 번째 특징과 모든 특징이 바로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된다는 특징이 있지.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공식들과 맞지?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점이 들어. 아니 그럼 내가 알고 있던 숫자 뭐 1, 루트 2, 유리수, 무리수 그 다음에 유리수와 무리수 섞여 있는 애들은 다 뭐냐? 모기인 허수 부분이 0이었던 애들이지. 맞지?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들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수 단위가 복소수라는 거야. 이게 i를 복소수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i는 허수야. 허수 단위. 알았지?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다항식을 경험할 때 제일 먼저 궁금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어떤 문자가 주인공이냐 이거거든. 근데 i가 등장하면 무조건 i가 주인공 먹습니다. 알았지? 자, 그럼 이제 i가 등장했으니까 왜 등장했냐?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야. 맞지? 그럼 이제 거리낌 없이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건데 그럼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등장하는 식일 때는 허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맞지? 그러한 이제 2차 식인데 근데 얘가 실근이 나올지 허근이 나올지 중근이 나올지에 대한 그것만을 판별하기 위한 판별식과 맞지? 개수가 어떻냐에 따라 두근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인데 2차 식이 는 0이 되면 2차 방정식이고요. 2차 식 는 y가 되면 2차 함수잖아. 근데 2차 식 같은 경우에는 선대칭도용 포물선이지 포물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도 물러리란 포물선으로 바꾸기 위한 표준화라고 하지. 표준화를 했는데 표준화 행동 그 자체가 메인이니까
맞지? 그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깨깨봤자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 수선 내리고 뭐 사각형 넓이 물어보고 막 그렇게밖에 안 했지. 뭐 둘레 맞지? 근데 이 포물선은 너희들이 뭘 주목해야 되냐면 아래로 볼록할 때는 태생적으로 이 꼭지점의 y좌표보다 작은 값이 나타날 수 없어서 최소값을 가지고요. 위로 볼록할 때는 꼭지점의 y좌표보다 커질 수 없어서 최대값을 가져. 게다가 선대칭 도형이야. 이 점에 대해 좀 더 주목하는 게 고등학교식 이차 함수입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는형이 붙어 있고 그 녀석이 는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x 절편만을 구하는 거겠지? 3차식과 4차식이 등장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3차식과 4차식을 2차식 이하의 단위로 인수분해야 하면 돼. 맞지? 그럼 앞에 나왔던 인수분해 단원과 엄청나게 큰 영향 연관성이 있겠죠? 맞지? 자,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초창기 때 등장했던 1차 부등식 있지? 맞지? 뭐 두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 자연수가 하나 혹은 두 개 이런 까다로운 문제들 막 등장했었잖아.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야. 자,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이 나타나고 절대값이 포함되며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맞지? 2차 부등식 실근의 조건이라고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났던 게 고등학교식 부등식이었죠. 맞지?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라고 하면 뭐 너희들이 정말 잘 겪었을 건데, 맞지? 일단은 경우의 수는 세 가지로 나뉘거든. 일단 노가다, 순열과 조합. 노가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쌤이 많이 했던 시나리오를 짜라라는 말로 시작했던 모든 문제들이 뭐다? 노가다 문제들이란 거야. 맞지? 근데 노가다 문제들도 쌤은 이렇게 말해. 내가 니들한테 땅을 파라고 시키면 그래도 어디를 파야 될지는 구역별로 정리하고 파라라고 말하잖아. 맞지? 시나리오를 짜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정육면 정사각형이 있는데 주사위를 두 번 굴려서 나오는 눈의 한 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대. 그때 뭐 E에 도착하려고 하면 그럼 E에 도착하려면 두 눈의 합이 몇이어야 됐냐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짜고 들어가는 거야. 맞지? 이런 게 이제 노가다고.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인데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조합하고 나열하는 거거든. 맞지? 조합 후 나열이야. 그러면 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만 하는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순열이 조합보다 경우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순열을 뽑고 배열까지 하는 게 순열이고 뽑기만 하는 걸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명 중에 3명을 뽑잖아.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5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다라고 해서 5, 4, 3을 한 다음에 근데 그 3명의 직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잖아. 이게 이제 조합이라고 해서 5C3이라고 표현되고요. 근데 조합 순열 같은 경우는 5P3인데 근데 이 친구는 여기서 섞는 것까지 중요하니까 요 밑에 걸 날리는 거야. 이게 순열과 조합이지. 맞지? 그 다음에 행렬. 이건 너무 쉬워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맞지? 굳이 말을 하자면 너희들이 나중에 하게 될 코딩이나 이런 좀 전자회로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오는 개념인 거야. 맞지? 자, 이제 들어가 보자. 자, 다항식의 연산부터 들어갈 건데 다항식의 연산에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덧셈과 뺄셈이지. 맞지? 근데 항상 말하지만 그 기초적인 개념과 그런 지식에 대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봐봐. 일단은 다항식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아마 쌤이 진짜 장담하는데 아무리 꼼꼼한 학생이더라도 이거 그냥 넘긴다니까. 그러지 말란 거야. 맞지? 자, 일단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3.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상수항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특정한 문자잖아. 맞지? 그러면 특정한 문자가 아닌 문자를 포함해도 상수항이란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 특정한 문자가 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여러 문자가 섞여 있는 식이 있으면 잘 봐. 자, 원래는 AX제곱 더하기 BCX제곱이 중학생 관점으로는 서로 다른 항이라서 이대로 둔다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수학을 배웠고 이 식에 대해서 x에 대한 공통인수가 보인다면 x제곱에 대한 개수 정리를 하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특정한 문자는 x인 거야. 알았지? 그러면 x를 제외한 다른 애들은 그냥 그냥 그렇게 생긴 상수들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알았지?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어떤 문자를 주인공으로 삼았잖아. 그러면 그 문자를 제외한 다른 문자는 그냥 숫자 취급이란 거야. 알았니?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소한 개념이 정말 킥이라는 거죠. 맞지? 개수라고 하면은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고, 근데 여기도 문자가 그 특정한 문자겠죠? 맞지? 그 다음에 다항식은 단항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차수는 항에서 특정 문자가 곱해진 게 수지. 맞지?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는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라고 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동료항은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똑같은 항을 동료항이라고 한다. 알았지?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이 있다면, 맞지? 이 친구를 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y에 대해서는 몇 차식이냐라고 하면은 y에 대해서 1차식. 얘도 뭐야? b에 대해서 몇 차식이냐고 물어보면 2차식이라고 답한다는 거야. 어떤 문자를 주인공으로 삼냐는 매 순간 판단해라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는 가장 높은 차수를 갖고 있는 문자가 그 식의 차수라고 했잖아.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아.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여러 문자가 섞여 있는 식인데 그 문제의 목적이 인수분해야. 그럼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러 문자가 섞여 있으면 차수가 낮은 식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했어. 왜 그런 흐름대로 가야 되냐면, 자,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게. x에 대한 2차식이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항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 헷갈리면 일단 x에 대한 2차식이면 존재하는 항의 종류부터 한번 말해볼까? 일단 몇 차? 2차. 1차. 그 다음? 1차. 그 다음? 상수. 몇 종류? 세 종류입니다. 맞지? 예를 들어 얘가 x에 대한 5차식인데 y랑 z도 섞여 있어. 근데 그럼 x에 대한 5차식이라서 너희들이 만약에 얘들을 개수 정리가 중요한 인수분해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잖아? 그럼 x로 가면 항 6개 신경 써야 돼. 하다 죽어. 근데 만약에 y에 대해서 2차식이고 z에 대해서는 1차식이야. 그럼 z로 정리하면 개수 정리 2번만 하면 된다니까? 물론 그 녀석들이 사이즈가 좀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인수분해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주인공을 뒤엎는 개념이 또 뭐야? 항등식적인 조건이지. x의 값에 관계없이. 맞지? 그럼 무조건 x가 주인공이야. 그 다음에 라스트 뭐야? i 등장하면 무조건 i가 주인공입니다. 알았지?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이런 관점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이 내림차순과 얼음차순이지. 자, 내림차순이라고 하면은 갈수록 차수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항이 6개가 존재하는 식이 있으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면, 자, 봐봐. 자, 쌤이 어떻게 표현하냐? 혹시 쌤이 표현하는 방법 기억나? 이러한 다항식을 개수 정리할 때 돗자리를 깐다라고 하지. 무슨 말이냐면 x에 대한 2차식이면 x를 위한 돗자리를 3개를 깝니다, 쌤은. 그러면 너희들은 자, 전혀 상관없는 얘기는 한데 잠깐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모습이 잠깐 좀 보이니까 쌤이 편의점 알바를 이제 좀 길게 했었거든. 쌤은 개인적으로 알바를 정말 많이 해봤어. 다양하게 해봤거든. 일부러 좀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편의점 알바를 좀 가장 길게 했는데 거기서 제일 힘든 게 그 물품 들어왔을 때 정리하는 거야. 맞지? 너희들 편의점 갔을 때 가끔 막 박스 쌓여있는 거 본 적 없어? 본 적 있지? 그게 이제 샌드위치, 삼각김밥, 햄버거, 도시락 일단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판단된 물질이 딱 들어와. 맞지? 그러면 쌤이 이제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 힐끗 이 두 단어가 좀 중요하다고, 두 글자가 중요하다고 하거든. 봤을 때 얘를 어떻게 보놔야 되고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를 보는 순간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이런 문제를 보면 재빠르게 어떤 문제에 대해 몇 차식인지를 봐줘야 돼. x, y에 대해서 전부 다 2차식이야. 맞지? 그럼 원래라면 내림차순 정리를 y에 대해서 해주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수가 똑같을 때는 보다 최고차 항의 개수가 간단한 놈으로 가져오는 게 나아. 근데 얘는 x에 대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야. 맞지? 그러면 너희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자, x 3x 제곱이잖아. x 제곱 떼고 얘를 x 제곱 자리로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y니까 마이너스 y만을 x 자리로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4x니까 4만을 x 돗자리로 보내고, 마이너스 2y와 플러스 1, 자, y제곱은 상수항자리로 마이너스 2y 플러스 1도 상수항자리로 보낸다는 건데, 근데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듯이 그러한 개수 정리를 할 때도 개수끼리도 내림차순을 맞추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알았지? 오름차순인데 오름차순은 쓸데없습니다. 오름차순은 어떨 때 쓰냐면 시킬 때랑 그 다음에 허수 정리할 때 I 나왔을 때. 왜냐면 그래도 실수가 허수 부분보다 더 중요해가지고 실수 부분을 앞에 둬가지고 I의 입장에서는 오름차순입니다. 알았지? 갈수록 차수가 올라가는 느낌이죠. 다음 식의 덧셈과 뺄셈인데 자 이런 거 이렇게 밑에 식 적지 말라고 했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 일단 힐끗 보고 A와 B가 X에 대한 2차식이란 걸 알아낸 다음에 맞지? A와 B에 대한 뭐다? 둘 다 2차식이니까 세 번의 계산이 필요한 거야. 2차항끼리 더한다. 그러면 4 1차항끼리 더한다. 0 상수항끼리 더한다. 마일. 근데 뺀다라고 해도 간단해. 3에서 1을 뺀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2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다. 2에서 마이너스 3을 뺀다. 5 그 다음에 A 빼기 1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뺀다. 3에서 2를 뺀다. 1에서 뭐야? 마이너스 1을 뺀다. 3 2에서 더하기 6을 한다. 8 근데 헷갈리면 그럼 저거 어쩔 수 없어.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단순한 정수, 한 자릿수 정수에 대한 곱셈과 덧셈, 뺄셈, 나눗셈에 대해서는 암산 연습해야 돼. 왜냐면 그게 안 되잖아.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상위 점수, 최상위 점수 못 얻습니다. 그거 못하면. 뭐 평범한 등급은 얻을 수 있겠지. 맞지? 근데 평범한 등급 얻자고 하는 사람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고등수학을 때리진 않겠죠. 맞지? 자, 뭐 덧셈의 교환 및 결합 법칙 뭐 알다시피 마음대로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하는 애들끼리 저 끝에 있더라도 할 수 있다. 물론 그 사이에 곱셈, 나눗셈 우선시 해줘야 되겠지. 괄호도 우선시 해줘야 되겠지. 맞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뭐 근데 이제 등장하는 게 다항식의 곱셈이지. 맞지? 다항식의 곱셈에서 절대 떼어낼 수 없는 게 일단 지수법칙이긴 한데 뭐 지수법칙이라고 하면은 밑이 동일할 때 곱할 때 지수끼리는 더해지고 그 다음에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진다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 m이 n보다 큰 때와 작을 때로 막 나뉘는데 결국에는 빼기로 가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일단 이걸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럼 빼서 x-1승인데 x-1승이 뭐예요? 라는 이런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야.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x분의 1입니다. x-2승은 x제곱분의 1이거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기존에 있는 지수법칙을 지키기 위해서야. 기존에 있는 지수법칙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x제곱이랑 맞지? 자 내가 어떤 수들을 곱해가지고 얘를 1로 만들고 싶어. 맞지? 1이라고 하면은 0승이거든? 근데 지수법칙에 의해서는 뭐야? 동일한 동일한 밑이 있을 때 차수끼리 더해진다고 하잖아. 그럼 얘는 x에 마이너스 2승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x 2승과 x 마이너스 2승 역수관계라니까 얘를 x 제곱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하기로 결정한 거야. 기존에 있는 지수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승은 그 지수만큼 분모로 갖다 박는다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나눗셈도 결국엔 뺄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근데 마이너스란 지수를 등장시키기 부담스러워서 고2 전까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았지? 근데 어차피 나는 대수하면 다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곱하는 거지. n이 n 덩어리만큼 있다. 맞지? m n승. 그 다음에 뭐 분배되고 맞지? 뭐 다항식의 곱셈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다? 분배 법칙이죠. 맞지? 다항식의 곱셈, 결합, 교환, 분배. 자, 이런 문제를 볼 때, 자, 전개는 선택이다라는 말을 이제 쌤이 드려 할 건데, 전개라고 하면은 다항식의 곱셈, 덧셈, 어쨌건 사칙 연산을 통해서 식을 뿌리는 과정을 이제 전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쌤이 말하는 전개는 선택이다는 곱셈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x 3승의 개수잖아. 자, 전개를 할 때는 반드시 이 규칙을 지켜야 돼. 자, 곱하기가 일어날 때는 지금 두 개의 식을 곱하잖아. 반드시 한 번의 곱셈을 진행할 때 각 식에서의 하나의 항이 선택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전개의 선택이란 거야. 그럼 너희들이 x 3승을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는데 1과 얘를 선택하고 요놈과 이놈, 이놈과 이놈, 이놈과 이놈에 대한 경우의 수로 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상수항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낯선 개념인데 혹시 이거 뭔지 기억나나? 뭐 밑에 굉장히 힌트가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한번 해석해 볼래? 거의 사실상 답이 적혀 있어. 자, 어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은 어떻게 한다? xa를 대입한다. 왜 그러냐면 이거 전개하면 어쨌건 5차씩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5차항의 개수를 a5, a4, a3, a2, a1, a0라고 하면 결국에 원하는 거 이거잖아. x 자리에 무엇이 대입했을 때 성립해? 1 대입하면 성립하지? 맞지? 그래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은 f1이야. 그 다음에 상수항은 f0겠죠. 왜냐면 a0만 원하는데 x 0 넘는잖아. 맞지?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물어본다면 계산에 간단해. f1 계산하면 상수항은 쉽잖아. 상수항은 상수항과 상수항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3밖에 안 나와. 알았죠? 전개는 선택이다라는 것만 알면 곱셈 공식에서 3개만 외우면 됩니다. 실제로 곱셈 공식 이거 외우는 것보다는 그 전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 이거 고등학생 처음 들어온 애들 이거 보면 전부 다 와 이래. 와 이 뭔 개 주고 싶어 이러면서 막 응 안 해 이러면서 이러니까 하는데 근데 뭐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 다 외울 필요 없다. 혹은 안 외우면 지긴다 이렇게 말하시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요 3개 이건 잘 나오진 않아. 요 2개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 곱셈 공식 변형은 안 외우면 죽인다고요. 왜냐면 곱셈 공식 변형은 그대로 나와. 이거 쎄 빠지게 외워봤자 이거 전개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문제 못 풀게 나와 진짜로. 이렇게 착하게 안 나온다니까? 여기 막 개 같은 거 들어가. 막 3a-b 더하기 7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이걸로 외우고 있는 애들이 개작살이 나는 거야. 자, 잘 봐라. 전개는 선택이야. 맞지?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떤 선택이 있는 거냐면 얘가 2번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선택 클릭을 2번 하는 거야. A 2번 선택, B 2번 선택하면 A제곱과 B제곱이 나오지. 근데 A, B를 선택하는데 근데 BA를 선택해도 다른 과정이지만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그래서 쌤이 말할 때 둘의 곱의 2배라고 표현합니다. 둘의 곱의 2배. 내가 말할 때 이거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것보다 앞에 제곱, 뒤에 제곱, 둘의 곱의 2배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뭐야? 켤레수잖아. 이런 걸 켤레수라고 하거든? 켤레수라는 개념 아마 켤레 복소수에서 들어봤을 거야. 근데 켤레 관계라는 말은 들어봤니? 전에 혹시 다른 학원에서 그런 거 안 말해줬나? 근데 쌤도 이거 말해줄 쌤 별로 못 봤어. 켤레라는 말이 신발에서 나오지? 신발이 똑같은데 그 발가락 방향만 다르잖아.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의 항의 부호만 다른 걸 켤레 관계라고 하거든. 켤레 관계가 졸라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알아? 일단은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두 그룹은 무조건 켤레 관계야.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맞지? 켤레 관계는 더하면 뭐야? 2a야. 반대로 다른 말로 하면 더하면 같은 게 2배가 돼. 빼면 다른 게 2배가 되고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 돼. 이건 쌤이 이렇게 말해. 같은 거 제곱 빼기 다른 거 제곱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막 켤레 이 합차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못 알아본다니까? 이거 2a에 대한 켤레야. 그래서 같은 거 제곱 빼기 다른 거 제곱하면 25b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야. 알았니? 그 다음에 이것도 전개의 선택이니까 뭐야? 2차항 만들려면 x를 2번 선택해야 되지. 근데 1차항 만들려면 x를 한 번 선택하고 남은 선택지는 무조건 상수항을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a를 선택할 수도 있어가지고 a 더하기 bx야. 그 다음에 상수항을 나오려면 상수항만 2번 선택해야 되지. 이 관점으로 본다면 3번과 5번이 똑같은 개념이야. 이 관점으로 보면 3번이나 5번이나 똑같은 식이라니까. 봐봐. 자, 이거 전개할 거잖아. 전개하면 3차씩 나오지. 그러면 3차항을 먼저 만들려면 x를 3번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1x 3승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x 제곱을 선택하려면 x를 2번 선택하는데 남은 선택지는 상수항을 단독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ax 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 bx 제곱과 cx 제곱이 나올 수 있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x 제곱이 나오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1차항 만들려면 x 한번 선택하고 남은 선택지는 b와 c를 엮어서 선택해야 되잖아. 그래서 a, b, a, c, b, c, x가 나오는 거야.
그 상수항은 A, B, C가 나오는 거야. 이거 외운 사람 하면 알겠지만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 내 장담하는데 5번 그대로 전개하라는 식으로 절대 안 나와. 맞지? 막 오히려 1에 대한 3차식 막 일단 예명할 걸로 튀어나오는데 결국에는 전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외우면 오히려 독이라는 거야. 외우기만 하면 독이야. 이해가 된 상태에서 외우면 아름답겠지. 근데 이해가 된 상태면 외우를 생각도 안 해. 왜냐면 그 외워서 적는 거랑 전개해서 적는 속도랑 거의 동일하게 가. 이거 진짜 익숙해지면.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동일한 속도로 갈 줄 알아야 생존한다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 지금 보면 이거는 곱셈공식 변형해서 외우긴 해야 돼. 이거 외워야 돼. 근데 봐봐, 이거 정밀 선택이니까 이거 두 번 선택하는 거지. 같은 거 선택.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오는 거야. 근데 AB를 선택하면 BA를 선택할 수도 있지. AC를 선택하면 C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C를 선택하면 CB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배가 된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이것도 봐라. 세제곱이지? 세 번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A 삼승, B 삼승이 나와. 근데 내가 A 두 번, B 한 번을 선택하잖아? 근데 이걸 보면 그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쌤이 A 두 번, B 한 번이잖아? 그 한 번의 B를 여기 선택할 수 있고 여기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 선택할 수 있지. 그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그래서 3배 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전개할 때 따다닥 따닥 딱에 3배 막 이러잖아. 딱 따닥에 3배 이러잖아. 그 다음에 B3등이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하지만 곱셈공식 변형 관점으로는 또 갈 줄 알아야 돼. 근데 또 접해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건 외워. 근데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항 2개짜리랑 3개짜리 곱하잖아. 그럼 재빠르게 요 항 2개짜리 기준으로 3개짜리가 제곱에 곱의 반대 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3승 3승 하면 돼. 이거 외워봤자 그대로 안 나와. 알았니? 얘도 항 2개짜리 3개짜리 곱하잖아? 그럼 뭘 체크해야 돼? 요 2개 항 기준으로 제곱에 곱의 반대 제곱이 나왔잖아? 3승 3승 하면 돼요. 그 다음에 9번은 외우기 힘든데 쌤이 이름 제가 기가 막히게 지어줬습니다. 1, 2, 3 돼지 공식이라고. 왜 1, 2, 3 돼지 공식이라고 그러냐면 이거 1차식이지. 이거 다 뭐야? 다 2차식이지. 이거 몇 차식이야? 1, 2, 3이지. 근데 졸라 돼지지. 1, 2, 3 돼지 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이거 외워야 돼. 1, 2, 3. 근데 다른 거 곱한 건 빼. 그런 특징이 있어. 다른 거 곱한 애들은 빼잖아.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 같은 거 제곱한 것들은 같은 거 두 번 곱한 것들은 곧 더하고 다른 거 곱한 것들 이것도 2차항들이야. 이거 A와 B에 대해서는 1차항이지만 이 항이 몇 차항이냐고 물어보면 2차항이야. 차수라는 것 자체가 문자가 곱해진 횟수라서. 알았니? 그래서 이거 얘들도 다 2차항들이야. 그래서 1, 2, 3 이것도 3차항이야. 근데 다른 문자가 섞여지면 뺀다. 맞지? 1, 2, 3 돼지 공식이든 근데 얘는 곱셈공식 변형해서 요놈 등장하는 놈 이거 2분의 1 그거 있지? 그 다음에 10번은 얘는 근데 보기차식에서 어차피 가게 될 건데 봐봐 얘는 보기 드물게 항 3개인데 켤레수야. 근데 항 3개짜리 켤레수라서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켤레수인 놈의 제곱이 남은 두 식의 곱이잖아. 근데 그 놈에 대한 켤레수를 곱하잖아. 간단해. 제곱 제곱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생존한다니까. 곱셈공식만 그 당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는 채로 곱셈공식만 외워지면 어차피 작살나게 돼 있습니다. 잘 봐. 이 개 같은 거 저렇게 안 나온다니까. 알았지? 응. 야, 그거 안 나온다니까. 이거 2개짜리 3개잖아. 그럼 봐봐. 이거 제곱에 곱의 반대 제곱. 그러면 세제곱 세제곱하는 게 답이야. 그거 아니면 어떡해요? 어떡하긴 졸라 발에 땀내기 전개해야지. 그것도 중요한 거야. 고등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과 학문에는 그 정석적인 방법 말고 그냥 노가다가 들어가는 분야가 분명히 있어. 그럼 노가다도 뭐야? 내가 어떤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데 포크레인 한 방이면 끝날 거 알아. 근데 오늘 포크레인 올 예정이 없어. 그러면 파야지. 빨리 파야지. 맞지? 곱셈공식을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닐 때 전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거 공통성은 다 복습 절대 못해.
곱셈공식 변형 이거. 자, 곱셈공식 변형은 쌤이 그냥 이렇게 정의합니다. 합과 곱을 알면 n승 더하기 n승을 알 수 있다. 이게 곱셈공식 변형의 핵심이야. 아마 대부분의 학원들이 그냥 고등학교 곱셈공식이랑 곱셈공식 변형 던져놓고 외워라 시험 친다 뭐 틀리면 뭐 빽빽이 뭐 지긴다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외워지겠나 그게 안 외워집니다. 아까 쌤이 알려준 영상 보면서 한 2번만 보면 알아서 전개가 될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합과 곱을 알면 거듭제곱을 알 수 있거든. 자, 봐라. 일단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이를 벌리고 수습한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알고 싶잖아. 그럼 넌 합과 곱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그러면 합과 곱으로 그 식을 만들 거야. 어떻게? 일단 이를 저질러 합을 제곱으로 해. 그러면 이 둘의 곱의 2배 2ab가 더 튀어나오잖아. 그럼 빼. 그게 곱셈공식 변형이야. 근데 차이도 중요하거든. a 빼기 b를 제곱해. 그럼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2ab가 더 나오잖아. 그럼 2ab를 더한 거야. 이건 a 빼기 b와 a 더하기 b의 관계식을 알기 위한 거지. 자, 만약에 네가 a 빼기 b의 제곱을 알고 싶어요. 일단 이를 저질러. 근데 얘는 마이너스 2ab이고 얘는 플러스 2ab잖아. 그럼 4ab를 빼는 거야. 이거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얘도 뭐야? 얘 세제곱을 갈겨. 근데 세제곱을 갈기면 아시다시피 뭐가 튀어나오냐면 세제곱을 갈기면 자, 봐라. 따닥따닥의 3배 3a 제곱 b랑 따닥의 3배 3a b 제곱이 더 튀어나오거든? 근데 얘들이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식으로 나타나잖아. 그러면 이를 저질렀으니까 그걸 빼면 되는 거야. 얘도 봐봐. a 빼기 b의 3승을 갈기잖아? 걔는 마이너스 3 얘가 더 튀어나온다고. 그럼 얘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봐봐. 이걸 만들고 싶잖아. 일단 합 제곱 갈거 이를 저질러. 근데 둘의 곱의 2배, 둘의 곱의 2배, 둘의 곱의 2배들이 뭐야? 튀어나오잖아. 그걸 빼는 거야. 이게 곱셈공식 변형의 핵심이야. 맞지? 합과 곱만으로 거듭제곱 단위에 대한 계산을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 뭐야 이건?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하긴 그냥 양식 정리하면 똑같이 해요. 일단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자, 이 식을 2배를 합니다. 5번 증명 내가 전에 안 했었나? 안 했을 리가 없지. 그렇지. 자, 일단 이 식을 2배를 할게. 2배를 하면 멀쩡한 식을 2배 했으니까 다시 2분의 1배 해줘야 되겠지. 2배 하면 이렇게 되지. 근데 자세히 보면 자, 쌤이 a제곱 여기서 하나, 그냥 b제곱 하나, 2ab 가져오면 하나만 가져온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만들어져. a 근데 이거 백인데요? 이거 백이라고 답인데. 밑에 거. 맞지? 그 다음에 뭐야? b 하나, c 하나, 그 다음에 2bc 하나 가져오면 b 더하기 c 제곱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c 하나랑 a 하나 남았잖아. 하면 a 더하기 c의 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야. 맞지?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다항식을 잘 보는 그런 시야를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우. 재훈아 선물. 재훈아, 이걸 적어서 나중에 선행 시간은 선생님께 좀 전달 부탁할게요.
그건 다음에 나한테 줘. 뭐 좀 작성하기 예민하거나 이런 건 안 해도 돼. 이건 좀 아유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싶은 거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다른 학원 일정은 꼭 적어줘. 그것만 사실 솔직히 그것만 제대로 적어주면 돼. 왜냐면 너가 이제 보충 잡거나 우리가 시간표 짤때 참고해야 돼가지고. 가장 그것 때문에 안 돼. 미쳤나봐. 저번 시간도 듣고. 연산 특강은 이렇게 그 알려주고 그걸 졸라하게 하고 응용도 똑같이 다 풀리는 거 다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산 특강은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이제 그 관련된 문제, 응용 문제 다 던져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너희들 생각한 거 이상을 아마 디테일하게 할 거야. 그래서 기초 체력 쌓는 데는 아마 이거만한 게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공식 변형도 봐봐. 너희들 이걸 만들고 싶잖아. 거듭제곱 물어보면 일단 일 저지르라니까. 일단 얘 제곱 갈려. 얘 제곱 갈기라니까. 맞지? 근데 둘의 곱의 2배가 2잖아. 2를 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이 3배를 세제곱을 갈겨.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인데 얘는 둘의 곱이 1이잖아. ab 자리에 그냥 1이 들어간 거야. 근데 이거는 변형 없이 그냥 그대로 튀어나와가지고 이건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야. 곱셈공식 변형식. 알았니? 다항식의 나눗셈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알려고 하려면 일단은 자, 우리가 나눗셈을 배웠을 때 초창기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볼까요? 까비 네가 하면 좋아하고 내가 할라 했는데. 자, 일단 그 우리가 그 나눗셈이라는 존재를 처음 배웠을 때 무조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눴었지. 물론 그 후에는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고 뭐 난리 부르스를 다 떨었지만 맞지? 근데 얘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나눠지는 식이 m차식이고 나눠지는 식이 n차식이고 몫이 qx 나머지가 rx잖아. 맞지? 일단 첫 번째 다항식도 큰 식을 작은 식으로 나눠야 되거든. 근데 그 다항식이 얘가 더 큰지 작은지는 대입되는 식의 값에 따라 다르잖아. 문자의 값에 따라. 그래서 크고 작음을 차수로 따집니다. 그러면 뭐다? 내가 만약에 4차식을 나누려고 하잖아. 그러면 4차 이하의 식으로만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4차식을 5차식으로 4차식을 6차식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다고 가봅시다. 4차식을 뭐 n차식을 n차식으로 나눈다 보자. 그럼 있잖아. 뭐 예를 들어 5차식을 2차식으로 나눠. 그러면 몫은 3차식이어야 돼. 5차식이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 뭐야?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n차식이 n 이상이어야 돼. 똑같을 수는 있어.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의 차식에 n차식에다가 몫을 곱하면 n차식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3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4 나올 수 있냐? 3 나올 수 있어? 아니지. 나머지의 차수는 n차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작아야 돼. 왜 작거나 같다고 돼 있는? 오이 비싸. 작아야 됩니다. 2차식으로 나누면 1차 이하의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럼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의 기초적인 방법이 바로 뭐야? 대장전입니다. 대장전. 우리 나눗셈 했을 때도 뭐야? 그 가장 높은 숫자끼리 비교해서 몇 배 때려 갔잖아. 얘도 3x 제곱을 x를 3x 제곱으로 만들기 위한 길 3x를 곱하는 거야.
모두에게. 그 다음에 빼. 그러면 2x로 만들어내니까 2를 곱하는 거야. 언제까지 하냐면 1차식보다 낮은 차수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 얘가 나머지. 나머지가 0이 되는 순간의 식을 인수분해 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전개되어 있는 좌변과 우변으로 이루어진 식은 당연히 뭐다? 항등식이다. 우리가 그전에 했던 다항식의 연산으로 나온 모든 등식은 항등식입니다. 왜냐하면 연산이기 때문에. 맞지? 자, 그럼 이제 조립제법인데 조립제법은 무엇이냐면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쓸 수 있는 나눗셈의 방식이야. 맞지? 근데 이제 조립제법의 일단 방식은 뭐냐면 1차식의 근으로 더하면서 내려오고 곱하면서 올라간다라는 말인데 이게 글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행동하면서 바로 알게 될 겁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너희들한테 이렇게 3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려고 하잖아. 그러면 일단 그들의 나누고자 하는 식의 개수를 다 적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0x 제곱이면 0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 자리 비우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 1차식의 근으로 더하고 내려오고 곱하면서 올라가고 더하면서 내려오고를 반복한다고 했지. 더할 게 없으니까 3이 되고 2를 곱하고 올라가니까 6이 되고 더하면서 내려오니까 4가 되고 2를 곱하면서 올라가니까 8이 되고 더하면서 내려오니까 9가 되고 곱하면서 올라가니까 18이 되고 더하면서 내려오니까 12가 된다. 그럼 여기서 마감 쳐. 그러면 나머지는 12야. 왜 나머지가 10이냐면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 미만의 식이어야 돼. 그럼 상상밖에 없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항이 3개잖아. 신경 써야 될 항의 종류가 3개면 2차식이야.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의 개수인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9가 뭐? 나머지는 10이라고 판단된다는 거야. 맞지? 조립제법 너무 좋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립제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립제법은 일단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를 1로 본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저 1번 같은 경우는 1차식의 근으로 한다고 했잖아. 근데 2x 더하기 1과 x 더하기 2분의 1도 둘 다 근이 어때? 똑같지? 는영이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그 값을 근이라고 할 거야 쌤이.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어디 보자. 아마 예시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자 2x 3승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을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거잖아. 올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2분의 3으로 조리제법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오케이, 생각한 대로 해봅시다. 자 일단 개수를 다 적읍시다. 2, 마오, 5, 3 2분의 3이니까 일단 처음에 더할 거 없으니까 그냥 내려오고 곱하면서 올라오고 더하면서 내려오고 곱하면서 올라가고 더하면서 내려오고 곱하면서 올라가고 더하면서 내려오잖아. 그러면 이제 몫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는 얘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구한 식은요. 쌤이 구한 식은 이거야. x-2분의 3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한 거라니까. 무조건 x의 개수를 1로 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원하는 식은 2x-3으로 이루어진 식이지. 이 앞에 항이 2배가 된 거지. 자, 근데 봐봐. 이 식은 2개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앞에 식의 첫 번째 인수의 상수항적인 변화가 나왔지. 그럼 얘는 그 변화를 잠재우기 위한 2분의 1만 곱하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나머지는 그대로라서 얘가 새로운 목, 나머지란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도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다항식을 나눌 때 그 내가 fx를 gx로 나누는데 gx를 gx가 2배가 됐어. 그럼 몫은 2분의 1배가 되고 나머지는 변화 없어. 근데 갑자기 xfx를 gx로 나누는데 그건 다시 해야 돼. 차수가 바뀌는 건 다시 해야 됩니다. 다 뒤집었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게 다항식의 나눗 셈이에요. 맞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자,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문자에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문자에 대한 식을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죠. 맞지?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죠. 다음 표현은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낸다.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도. 맞지? 그러면 이제 항등식을 할 때는 뭐 바보같이 앞에서도 항등식이니까 미정계수가 없는 항등식은 앞에서 다 했어요. 맞지? 그냥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앞에서 다 했어. 이제 뭐가 등장했어? 미정계수가 등장해. 그러면 이 식은 항등식이기 위한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핵심이고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그 미정계수법에 대한 방법은 몇 가지?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다. 기억납니까? 맞지? 계수비교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좌변과 우변을 어떤 그 주인공이 되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다 때려버린 다음에 그 계수가 동일하다고 강제로 맺어버리는 거지. 맞지? 수치대입법은 어떤 문자에 대해서도 성립하니까 그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 값 그냥 있는 대로 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냥. 맞지? 자, 그러면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은 쌤은 이렇게 말해. 둘 다 해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근데 대놓고 수치대입법을 유도할 때가 있거든. 잘 봐.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전제 하에 x가 아닌 다른 문자 중심으로 계수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그 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넣는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근데 지금 a와 b에 대하여 뭐가 정리가 되어 있어? 계수 정리가 되어 있지. 그럴 때는 a와 b의 계수가 0이 되게 하는 2와 3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a, b가 쉽게 나올 거야. 알았지?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중에서도 1차항의 계수와 우변이 1차식이지. 좌변도 1차식이니까 요 1차항 선택하면 a 더하기 b가 1이고 마이너스 2a 빼기 3b가 0이다라는 관점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맞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인데, 자,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우리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밖에 안 나오겠지. 왜냐면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잖아. 근데 1차식보다 낮은 차수는 상수항밖에 없잖아. 맞지?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자, 일단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눴을 때 곱과 나머지 구조를 무조건 써줘야 돼. 근데 써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자, 내가 만약에 나머지만 알고 싶어. 근데 이거 항등식이지. x에 대한 어떤 값 집어넣어도 되지. 근데 쌤이 아까 말했지. 지금 이거 x에 대한 항등식인데 qx라는 식이 주인공인 척하고 있지. 그러면 qx의 계수인 x 빼기 알파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x 값이 뭐야? 알파지. 알파를 대입하면 f알파는 r이다 라는 말이 나와. 무슨 말이냐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다항식의 1차식의 근을 대입한 값이다 라는 게 나머지 정리야. 알았니? 예를 들어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2고요. fx 더하기 g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쨌건 fx 더하기 gx라는 식이잖아. 그럼 여기에 1 넣었을 때니까 f1 더하기 g1이라는 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야. 근데 그때 나머지가 0이 나오면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개입되어 있는 개념이 수많겠지만 이 시간에 뭐 절대 다 못합니다. 제대로 된 복습하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시간. 그것도 졸라 속도고. 자, 인수분해인데 뭐 인수분해 뭐 쌤이 정리 졸라 많이 하긴 했는데, 자, 인수분해라고 하면은 인수분해는 3단계를 거쳐야 되거든. 아니 이거 거칠 바에는 그냥 뒤질래요 할 수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게. 일단 인수분해를 요구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곱셈 공식의 전개로 탄생한 다항식인지를 봐야 돼. 그럼 어떻게 보냐면 항의 개수로 보는 거야. 항이 2개고 4개고 6개면 의심해야 되거든. 항이 2개일 때는 일단 합차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의심해야 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 솔직히 이것도 못 볼 거면 뭐 좀 슬프다. 그 다음에 자, 이건 어떻게 보냐면, 자, 항이 2개인데 그 2개가 세제곱이잖아. 제곱에서 그 수가 되는 애를 제곱근이라고 하죠.
세제곱에서 되는 애를 세제곱근이라고 하거든. 제곱근은 뿔마로 갈리는데 세제곱근은 그딴 거 없어. 그럼 예를 들어 니들한테 이걸 물어보잖아. 봐봐, 이거 3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2y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3x와 마이너스 2y를 적어. 그 다음에 제곱의 곱의 반대 제곱. 결국에는 이걸 그렇게 문장적으로 알아야 인수분해도 할 수 있어. 이걸 a 더하기 b a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은 a 3승 더하기 b 3승이다. 왜냐면 이거 못 써. 그 다음에 항이 4개야. 항이 4개면 세제곱항이 만약에 2개가 보여.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말해. 자, 따닥따게 하면 힘드니까 일단 얘가 a 더하기 b 3승이라고 가정하고 전개했을 때 맞는지 보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너한테 이걸 물어보는데 2x의 세제곱과 1의 세제곱항이 보여. 그럼 일단 이걸 만들어. 그 다음에 따닥 그러면 2x의 3배니까 6x 따닥 4x 제곱의 3배니까 12x 제곱 나오잖아. 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요 조립제법 하면 돼. 이건 나중에 말해줄게. 곱셈공식이 아닐 때는. 그 다음에 이건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가끔 튀어나오는데 항이 3개 세제곱항이 3개잖아. 그러면 요거를 뭐야 요 남은 놈이 그 뭐야 세세 곱에 마이너스 3배인가 확인하면 1, 2 대입고 실어오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걸 봐. 이거 x 2y랑 마이너스 1이잖아. 요 3개 곱하면 마이너스 2xy인데 그거에 마이너스 2xy인데 그거에 마이너스 3배잖아. 이걸로 1, 2 만드는 거야. 항이 6개면 뭐야? 이놈이지 이놈. 항이 6개면 제곱항을 2개 찾아야 돼. 3개 찾아야 돼. 근데 제곱근은 뿔마가 뭐야?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AB가 음수고 BC가 양수고 AC가 음수잖아. 맞지? 그러면 A와 B는 다르게 B와 C는 부호 같게 만들기만 하면 돼. 내가 지금 얘를 뭐야? A와 B는 다르고 B와 C는 부호 같잖아. A 음수, B 양수, 양수 만들어도 되고 A 양수, B 음수, 음수 만들어도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항의 개수 보고 아니니까 이거 분류 근데 생각보다 졸라 빨리 돼. 한 개수 보고 4개면 근데 이거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 아니면 날리면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거 뭐냐? 여러 문자가 섞여 있어. 여러 문자가 섞여 있으면 일단 첫 번째 아까 쌤이 말했지. 인수분해적인 관점에서는 더 낮은 차수를 가진 문자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만약에 동일한 차수를 갖고 있으면 최고차 항의 개수가 간단한 놈이 주인공이야. 그 다음에 정리된 각각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개수 정리를 하면 돗자리를 깔면 그러면 그 개수들이 독립된 인수분해 문제라고 생각하고 각각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수분해된 개수에 공통인수가 있다면 그걸 빼고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조립제법. 이게 무슨 말인지는 쌤이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x제곱 마이너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8개짜리 곱셈공식 없어. 그냥 바로 버려. 그럼 봐봐 여러 문자 섞여 있잖아. x에 대해서 2차식, y에 대해서 2차식, z에 대해서 2차식이잖아. 돗자리 바로 까는 거야. 그럼 분류하는 거야 이제. 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뒤로 버려. 마이너스 2y는 앞으로 2x는 앞으로 4x 뒤로 2y 뒤로 2 앞으로 3 뒤로. 그러면 각각을 또 독립된 인수분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는 개수 인수분해하면 이런 거밖에 안 되지.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게. 자, 이것도 x랑 y 섞여 있잖아.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해 주는 거야. x제곱 4x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묶으면 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또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그럼 크로스 인수분해 되지? 그럼 진행하면 이 식이 이렇게 돼. 그럼 얘가 공통인수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가야 돼. 졸라 어려운데요? 맞아! 그래서 누가 더 빠르고 잘하냐가 여기서 시간 차이 엄청 많이 납니다. 여기서 그냥 이 단원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넘기냐가 공통수학원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순서 그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한 고차식이면 보기차식, 상반방정식, 조립제법. 맞지? 상반방정식, 상반인데? 방이라고 적혔냐? 아니 그냥 난리를 쳐놨네 그냥. 들어봤어? 거울꼴. 들어갔던 거 같아. 해보 x 제곱으로 묶어가지고. 뭐 어차피. 근데 이거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 근데 이게
진작에 공통수학원 이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솔직히 너희들이 학원에서 공통수학 원투를 다 다루는 건 무리야. 그럼 스스로 있잖아. 공통수학 원이나 이런 거를 좀 교재나 이런 걸 구비해가지고 꼬리 무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꼬리를 문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공통수학원을 끝냈잖아. 학원에서.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 공통수학원을 한 번 더 들어가면서 공통수학2를 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근데 쌤이랑 공통수학2 할 때 워크북은 공통수학1으로 나갈 거야. 꼬리 무는 식으로 그런 거 가르치긴 할 거거든. 근데 공통수학원이 수학적 체급에 진짜 중요해. 그래서 아마 스스로의 공부나 이런 것도 중요할 겁니다. 이제 너희들 이제 예비 중3이잖아. 그럼 스스로 센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풀 때 됐어. 알았지? 뭐 인수분해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도 똑같습니다. 자, 복소수. 복소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할 얘기가 없고 이것도 뭐 문제 들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함수, 2차 방정식 좀 들어가겠습니다. 뭐 i의 거듭 제곱으로 할 말은 정말 많지만 자, 2차 방정식 보면 이제 2차식 는영꼴로 되어 있는 애들 2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2차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바로 뭐야? 근이고 근의 공식이지.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의 공식 혹은 x 개수의 절대값이 짝수일 때 맞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불마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라는 존재지. 그치? 그럼 이제 2차식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일반형이죠. 그 다음에 1번 인수분해형. 인수분해형은 저거는 선택받은 애들만 될 수 있어.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라스트 뭐야? 표준형이지.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런 표준형이라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메인 테마였지. 자, 표준형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자, 너희들한테 만약에 이러한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해. 그럼 일단 2차항과 1차항을 2차항 계수로 이렇게 묶었잖아.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x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9가 필요하지. 9를 멀쩡한 식에 더해주면 다른 식이 되니까 9를 다시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근데 얘는 필요 없잖아. 2배를 해서 쫓아내는 거지. 그러면 x 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빼기 9가 되고 자, 이게 바로 뭐야? 표준하고 이러한 정확한 프로세스 과정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이게 메인입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한 모든 순간은 이 표준형은 너희들이 들여밟고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시간 끌리면 안 돼. 기억나나? 말해볼래? 표준화를 바로 할 수 있는 2a분의 b라는 말이 있거든. 2a분의 b. 쌤이 앞으로 있잖아. 약간 상징 같은 건데 그 2차항의 개수가 아무리 다른 문자가 등장하더라도 2차항의 개수를 a, 1차항의 개수를 b, 상수항을 c라고 부를 거거든. 그러면 2a분의 b 하면 이거 2a분의 b 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알겠어?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3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근데 x제곱의 개수가 2개잖아. 쌤이 만든 치트키인데 이게 무슨 치트키냐면 이 세상에서 이 두 항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완전 제곱식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더 튀어나와? 상수항이 더 튀어나오지. 이거 상수항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지? 18. 근데 18이 원래 없는 애잖아.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빼줘야 되겠지. 그걸 얘가 감당해서 이거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표준을 이렇게 스쳐가는 과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인데 자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쌤도 그때 질문한 적이 있죠. 자 3개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누가 제일 중요할까? 3번. 3번이 중요하죠. 3번이 중요한 이유는 루트 때문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데 앞에 존재하는 뿔마 때문이야. 뿔마라는 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켤레 관계가 성립돼버려. 만약에 뿔마라는 게 없었으면 얘 그냥 루트 다 밀려있는 그냥 개 같은 식일 뿐이고 혈내근이라는 그런 특수한 관계도 없는 그냥 개 같은 데가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과 두분의 합이 간단해져.
내가 아까 켤레수는 더하면 같은 거 2배, 빼면 다른 거 2배, 그 다음에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라고 했지. 맞지? 거기서 튀어나온 게 곱셈공식 근과 계수의 관계야. 알았지? 근데 이제 요 3번이 어떤 양에 따라서 실근, 중근, 허근 나오는 게 판별되지. 3번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0이면 중근,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그러한 관계가 나타났었죠. 맞지? 그러면 봐봐. 두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둘을 더하는 게 두근의 합이잖아. 근데 2a분의 마이너스 b가 같겠지. 그러면 두근의 합은 같은 수가 2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둘을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럼 4a 제곱분의 같은 거 제곱 빼기 다른 거 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날아가고, 맞지? 그 다음에 a 하나 날아가고 4 날아가니까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게 나타났던 거야. 알았니? 그쳐잉? 아, 네. 근과 계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났던 과정들이 이제 2차 방정식과 공통수학 1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맞지? 나도 되다. 거의 한 80분을 그냥 안 쉬고 그냥 계속 떠든 거 같네. 근데 이 80분 동안 떠들고 생략도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좀 넘겠습니다. 근데 그 2차 방정식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의 항등식이라는 단어로 봐줘야 돼. 그리고 2차 방정식도 그냥 2차식 다루는 거야. 알았지? 2차식을 0이 되는 순간만을 궁금해하면 방정식인 거고 모든 순간을 궁금해하면 함수식인 거야. 맞지? 되다. 남은 시간 동안은 좀 쉬엄쉬엄 쉬면서 합시다. 힘들다.